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50이 넘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40대 때는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차라리 나이가 들어 조금 더 내려놓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시간을 붙잡고 싶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한시라도 더 나이 들어서 세상 일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차분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살아온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힘이 드나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나한테만 험하고 힘든 일인지 계속 현실에 부딪히면서 지내다 보니 이제는 행복해지는 일이 저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별거 없이 사는 지금에 그냥 충실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돈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남편은 사업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자기 이름 걸고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해서 있는 돈은 다 털어먹은 사람입니다. 자기 말처럼 언젠가는 쭉 하다 보면 한 방이 온다고 그러던데 그놈의 한 방만을 기다리다 벌써 6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가 됐으니 참 말 다 했죠. 솔직히 이혼하려는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40대 때는 아예 별거로 5년 이상을 지내서 남남같이 떨어져 지내니까 속은 편하더라고요. 주위에서 수군대는 말도 많았지만 집에 들어오면 한숨 푹푹 나는 인간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참 팔자소관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데 주변에 능력 좋고 괜찮은 남자들이 몇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하고는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부모님도 그러더라고요. 네 팔자를 네가 꼰다. 저런 놈을 만나서 결혼하면 너도 계속 고생이야.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도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데 철없는 것. 집도 어려운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결혼시키고 싶어 하던 부모님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 집 이야기를 듣고 온 저희 엄마가 집안이 완전 콩가루라면서 결혼을 뜯어 말렸습니다. 연애 2년이 지난 시점에 그걸 듣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 접히지를 않잖아요. 그래도 쌓인 정이 있고 만나올 시간이 있는데 집안이 어렵단 이유로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 형편도 좋은 게 아닌데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려는 것도 저는 싫었어요.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컸으니까 더 열심히 벌고 지내면 돼.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큰 소리를 치고 나와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자란 남자들을 보면 가난의 때를 어떻게든 벗겨보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는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 여유롭고 나태한 태도가 있더라고요. 초반에 애를 가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내 주변에 잘 나가는 형님들 많은 거 알지? 우선은 빌려와서 최고급으로 채워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마. 빌려온다고? 그 돈을? 어차피 빚도 재산이야. 살면서 갚으면 돼. 제발 당신도 일자리 알아보고 줄일 건 다 줄여야 돼. 그러니까 계속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어렵다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입는 것도 다 거지같이 하고 다니면 더 거지로 보이는 거라고. 그럼 현실은 빚더미인데 잘 먹고 잘 입고 살자는 거야? 내가 우리 애한테는 최고급으로 해준다니까. 당신이랑 나 둘 다 어릴 적에 아무것도 못 받고 컸잖아. 그걸 우리 애한테도 그대로 하겠단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일을 하라고. 아이, 찾고 있어. 평생 직장을 며칠 만에 찾아줘. 곧 애는 나오는데 직장도 없이 그러고 다닐 거야? 찾는다고. 찾고 있어. 남편 말대로 우리 아이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디 가면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다른 친구들 다 가진 것이 없어서 숨어서 지낸 시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조금이라도 넉넉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어려움 없이 키우고 싶었는데 남편이 직장을 제대로 못 잡으니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결국 제가 일을 찾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남편 말만 기다리면서 버틸 수 없더라고요.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될 것 같았죠.
잘 지내보겠다고 보란듯이 부모님께 결혼 승낙까지 받아냈는데 임신하고 곧장 친정에 가서 도와달라고 손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알량한 제 자존심이 그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고 식당 일부터 시작해 마트, 옷가게, 주방, 사무직, 학교 급식 청소,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제가 여력이 닿는 건 뭐든 찾아서 했어요. 몇 년 지나니 손목이 시큰거려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제 몸도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남편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빌리다가 쫓겨나다가 도망을 치다가 별별 일을 다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인간 그냥 아들 하나 더 둔 셈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내버려뒀죠. 그냥 제 돈이나 안 가져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뿐인 아들 잘 키워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인생 남은 숙제라고 여겼습니다. 다행히 제 손으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놓고 나니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여유를 가질 정도의 돈은 아니지만 동네 친구들하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세상 고민, 아들 걱정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됐으니까요. 사실 그런 시간도 일을 하는 내내 가질 수 없었거든요. 괜히 어느 식당이라도 갔다가 저 아줌마 어디서 봤는데 하는 눈빛이라도 보이면 제가 작아지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0대 넘어서 처음 찾은 제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남편이란 사람은 제 삶에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서로가 공동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이 교육, 생활비, 경조사 부모님께 드린 용돈 같은 것도 잘 꾸려가야 하는 마당에 돈만 있으면 딴짓할 궁리를 하니까요. 여보, 혹시 1,000만 원 있어? 당신 있지? 누군 땅 파서 돈 나오는 줄 알아? 아이, 준다니까. 빌리는 거야, 딱 한 달만. 당신 줄 돈 없어. 완전 대박이라니까. 당신 서울로 간 형님 알지? 그분이 왜 갑자기 이사 간 줄 알아? 돈을 너무 버니까 주변에서 미친 듯이 연락을 하는 거야. 그거 못 견뎌서 간 거라니까. 이 사업으로 아주 떼돈을 벌고 갔어. 사업 말고 당신 용돈이나 벌어서 써라 제발. 남자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내가 사업 구상하면서 보낸 시간 후회 없게 해줄 거니까 10년만 참아. 남편 말을 들으면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점점 다른 주머니를 차게 되더라고요. 한심하게 집에 이불 깔고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저도 땅이 꺼지게 한숨만 쉬게 돼서 하루 1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다가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팔자는 어디서부터 꼬인 거냐 풀지도 못하겠다. 서로 신세 한탄만 나누다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술 친구로 만나던 친구 중 한 명이 시급도 좋고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여기 호텔 새로 생기는 데인데 청소하는 일이야. 시간도 4시까지만 하면 되고 시급도 좋아. 손님들 마주치지도 않고 일하긴 편할 거야. 그렇게 새로 생긴 호텔에서 청소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부지런하게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시트를 매트리스에 넣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단순히 쓰레기 치우고 털고 그런 일이 아니라 모양까지 다 잡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한방 치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점점 익숙해져 가긴 했지만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고 높은 시급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 돌아와서 코 골고 자고 월급으로 파스비를 절반은 쓴 것 같았죠. 그리고 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생일날이 돌아왔습니다. 사람 마음이 아무 기대도 안 한다고 해도 아들과 남편이 작은 거라도 고생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엉성하게 끓인 생일상과 선물이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 너 생일이라고 집까지 내려온 거야? 여보, 생일 축하해.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 선물이야. 네가 엄마 목에 걸어줘봐.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 제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를 보는데 파스 붙인 제 손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퉁퉁 부은 손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목걸이를 걸고 보니 어디선가 서러움이 밀려와서 가족들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분명히 반짝이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어울리지도 않는 가난한 집 아줌마가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 제 생일을 축하해주니 고마움도 들고 이 맛에 자식도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계속 목걸이를 차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청소하는데 그날은 침대 정도는 제가 하고 치우는 걸 다른 사람들이 맡기로 했죠. 이불 커버를 벗기고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는데 무언가가 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 무언가 낀 것 같아서 매트리스를 아예 내려놓고서 자세히 보니 여자들이 자주 놓고 가는 액세서리인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 걸려있는 것을 뺐더니 너무 익숙한 모양의 목걸이가 나오더군요.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였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건가 싶어 한참을 봤는데 아예 똑같은 모양이었고 이게 요즘에 인기가 좋은 건가 싶더라고요. 프론트에 다시 목걸이를 돌려주는데 로비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누군지 알겠다. 이분 2주마다 오는데 화려하게 차려입고 반지 목걸이까지 다 해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요? 이거 하나 나왔어요. 소문에는 무슨 사업하는데 엄청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한 게 혼자 방 잡고 들어가면 남자들이 뒤에 들어가는데 젊은 남자랑 나이 든 아저씨랑 번갈아 가면서 만나더라고요. 아유, 참 대단한 여자네.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요. 나도 선물 받은 건데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요? 브랜드 같진 않은데 혹시 더 나오는지 그 방 꼼꼼하게 잘 봐주세요. 이건 제가 보관해 둘게요. 평소 같았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하더라고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와 같은 목걸이 차고 다니는 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걸이를 풀어서 보관해 두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방학이라 집에 와 지내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는데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제가 다니는 호텔 라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제 직장을 찾아와서 용돈 달라고 버티던 때가 있어서 그 후론 어디 다니는지 이야기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말을 못했을 건 알지만 21살 먹은 대학생 녀석이 데이트로 벌써 호텔을 다니나 싶더군요. 하룻밤 30만 원 넘는 방을 어떻게 다니는지 커피 한 잔 마시는 값만 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래서 아들 상황을 너무 모르고 지낸 것 같아 엄마로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우리 애는 착하고 올바르게 교육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아들 모습이 또 있는지 이러다 괜히 젊은 친구 덜컥 임신이라도 시켜서 무슨 일이라도 날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지낼 거란 생각 말고 자주 좀 지켜봐야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난생 처음 아이 핸드폰을 몰래 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낌새가 있더라고요. 제일 수상했던 건 남편하고 그렇게 대화가 많은 애가 아닌데 단둘이 나누는 카톡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용 중에는 저를 말하는 건지 몰라도 더 잘해야 돼. 항상 바르고 예의 있게 굴고. 이렇게 조언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우연찮게 주말에 아이가 쓰는 노트북을 열게 됐는데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면서 메시지 주고받은 창이 실시간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된 건 맘이라고 적혀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얘가 어디서 누구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지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의 있게 잘하라던 남편 이야기가 그 사람을 향한 의미였을까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702호로 먼저 가 있어. 지난 메시지들을 다 훑어보니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잘해라. 더 웃으면서 대해라. 그런 충고와 함께 끝에는 늘 호수를 지정해주며 그 방에 가란 말로 끝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들 주머니에서 발견한 것이 괜한 의심은 아니구나. 남편하고 짜고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모든 일에 남편이 걸려있음 불안해지는 심리가 발동해 초조해지더군요. 그래서 전 실시간으로 뜨는 701호로 가서 기다려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다른 호텔 의심할 여지도 안 생기더군요. 출근도 안 하는 날 짐을 챙기러 온 척 연기하면서 저는 마스터키를 들고 701호에 미리 숨어 들어가 있었죠.
혹시 나중에 일로 발각되더라도 벌점을 받거나 잘릴 각오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까지 연루된 일을 어떻게든 엄마로서 알아야 했거든요. 30분 이상을 옷장 안에 숨어 기다렸더니 낯선 여자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들어선 남자는 누가 봐도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생일을 축하하면서 따뜻하게 굴던 사근사근하고 착한 그 목소리로 저 왔어요. 우리 엄마 예뻐져서 누나라고 부를 뻔했네. 하여튼 농담도 잘해. 저녁은 먹고 온 거야? 난 당연히 엄마랑 먹으려고 참았죠. 난 저녁까지 먹으면 안 돼. 나이살 무시 못해. 엄마가 미리 시켜놨어, 파스타로. 우선 먹어. 부족하면 더 시키고. 역시 우리 엄마 센스 알아줘야 돼.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 엄마는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걸 알고는 있는지, 언제부터 안사인지 이렇게 끈끈하게 엄마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참 옷장에 숨어서 작은 틈 사이로 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비참해서 순간 눈물이 뚝 흐르더군요. 그리고 저한텐 같이 집에 있어도 무뚝뚝하게 컴퓨터만 하더니 살갑게 딱 달라붙어서는 다리를 주무르고 애교를 부리는 걸 보니 내가 저런 놈을 4배 아파서 키웠나 후회까지 들었습니다. 너희 집 아줌마는 좋아했어? 평생 그런 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완전 좋아하지. 몰래 숨어서 우는 것 같던데 다 엄마 덕분이야. 어차피 난 쓰지도 않아. 유행 지나서. 나중에 또 줄게. 그래도 엄마 덕에 생일 파티 완전 성공했잖아. 저 말이 그럼 저에게 준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는 저 여자가 쓰다 버린 걸 준 거였구나. 호텔에서 버리고 가도 그만인 걸 선물이랍시고 제게 줬다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서더군요. 그리고 배 아파 키운 저는 아줌마가 돼 있고 지금 누구에게 엄마 소리를 하는지, 저 모양인 남편을 견딘 건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그마저 이런 식으로 돌아오더니 배신감까지도 들었습니다.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땐 섭섭하고 남편이 오죽 애를 시켰으면 이렇게 억지로 자라나 싶었는데 아부하는 꼴을 보니까 어쩌면 저보다 이 여자를 더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입만 살아있는 제 남편을 똑 닮았더라고요. 저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온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남편도 아들도 모두 제 편이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숨죽여 계획을 생각하고 있던 때 남편이 와서는 여자에게 아부를 떨고 쪽쪽거리고 헌신을 다 하더라고요. 제 비위 맞힐 때 하던 짓 그대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 말종이라는 걸 이런 인간한테 붙이는구나. 가족이 있는데 세상 저 혼자 남은 기분이더군요. 이미 한 패를 먹고 셋이서 가족을 이루고 살든가 왜 제 돈은 따박따박 받아서 쓰고 살았는지 지나간 시간이 억울해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셋은 더 가관으로 씻고 나와서 옷을 싹 벗고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하고 늙은 남자 품이 얼마나 좋은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자자, 이제 피곤한데. 오늘 당신 옆자리 나지? 오늘은 당신이 떨어져서 자. 난 아들하고 잘래. 전 그 여자의 목소리에 결국 이성을 잃고 나와서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당신 어디서 온 거야 지금? 너희들 누워있는 여길 내가 맨날 청소한다. 왜 손목이 부러져도 파스 붙이고 빌어먹을 너희들 살리려고. 저는 층마다 있던 청소도구를 끌고 와 걸레밥 물까지 그대로 세 사람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남편 몸을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아파서 떼굴떼굴 바닥에 구르는데도 제 손은 멈추질 않더군요. 하다 할 짓이 없어서 여자한테 빌붙고 사냐? 엄마? 당신? 참 보기도 좋네. 이렇게 셋이 가족같이 잘 사는데 내 돈은 왜 써? 셋이서 잘 살아. 내 피 빨아먹지 말고. 자식 새끼나 남편이나 복도 치질도 없지. 저는 그 길로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믿을 놈 하나가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 인간들이 준 목걸이를 다 끊어서 버렸습니다. 뒤에 들으니 그 여자가 워낙 돈이 많아서 그렇게 데리고 놀다 버리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중 제 아들과 남편이 딱 걸려서 쉽게 돈이나 던져주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던 거죠. 아무리 자존심을 팔아먹었다고 해도 인간으로 해야 할 짓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자식이 한 짓을 보니까 속에 화만 끓어오를 뿐이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고 저도 이제 혼자라는 생각으로 제 밥벌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는 계속 일해주기를 원했지만 그날 기억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았는지 거기 들어서기만 해도 그 셋이 함께 누워있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장에 취업해 요즘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 푼 없는 남편놈한텐 받을 것도 없어 합의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한 상태죠. 그 여자 돈 많은 여자라고 하니 위자료 받을 만큼 받아 좋은 글씨 만들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소송 때문에 그 여자와 몇 번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도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참 뻔뻔하고 어이없는 소리만 내뱉더라고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이런 걸 취미생활로 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소송 걸지 말고 원하는 대로 말하면 돈 줄게요. 라길래 너 같은 건 돈보다 법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버러지 같은 늙은 여우야. 라며 찬물 한 컵 얼굴에 쏟아붓고 나왔어요. 어딜 남의 자식과 남편 모두를 농락해놓고 젖단 소리를 짓거리는지 정말 상스러운 욕마저 다 아까울 뿐이었죠. 그 아들은 제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그 아줌마한테 돈 좀 뜯어내서 우리 집 살림에 보태려고 한 거야. 라는데 아들놈도 사람 새끼처럼 안 보여서 그만 부모 자식끈 끊어버리자고 하였어요. 아무리 가정 형편 어렵다 해도 너처럼 그딴 짓은 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네 애비랑 똑같이 닮았냐고 하였네요. 저처럼 남편 복도 자식 복도 없는 여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현재 남편놈과 이혼 절차 밟고 있는 중이고 그 여자한테는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모든 일이 끝나면 돈 되는 대로 이 인간들과 더 멀리 떨어져 이사도 갈 계획에 있어요. 제 속에서 올라오는 천불이 그날 일까지 다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아들놈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이 올 때마다 불쑥불쑥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은 상황이 됐지만 원래 없던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걸 하늘이 보고 있다면 알아줄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것들 떼놓고 저만 생각하고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기막히고 한숨 나오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